안녕하세요. 밀리터리 미니어처 매니아 3M입니다. 한국 해군의 경항모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단순한 큰 배 한 척 건조하는 수준이 아니라 항공기와 무기 운용 체계, 지휘 체계, 보급 및 군의 중요 기반이 바뀌어야 하기에 10년을 계획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런 항모 계획의 수립에는 여러가지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지만 꼭 따라다니는 근본적인 필요성에 대한 논쟁이 아직도 치열하게 진행 중이에요. 아마도 이런 논쟁은 건조된 후에 취역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주변국들을 한번 살펴보죠. 요즘 같은 시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세계적인 국가는 없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영국의 브렉시트도 한국에 지대한 영향을 주니까요. 하지만 한반도의 정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 중 그 영향이 큰 국가라고 하면 미, 중, 러, 일, 북한일 것 같네요. 북한이야 위협을 막기 위해 충분한 육군력과 공군력이 유지되고 있고 GDP가 남한의 50분의 1도 되지 않는 나라니까 대외 군사활동이라거나 대항 해군은 생각하지 않으니까 일단 제외하고요. 미국,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가장 항모를 많이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말할 필요도 없고, 중국, 소련 역시 자체적인 항모와 해상 타격 능력을 가진 항공 전력을 운영하고 있음을 아실 거고요. 특히 중국은 항모 굴기라고 할 만큼 항모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최신 건조되고 있는 003형의 항모는 캐토바 시스템을 도입해서 고정익 항공기를 스키점프대 없이 높은 무장에 장거리 항공 능력을 확보하게 할 예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와 가장 근접한 일본은요? 가장 근접한 우방인 일본과의 분쟁은 있을 수도 없다 어쩌고 하실 분은 여기서 그만 보셔도 됩니다. 그럴 거면 미국이 지켜줄 건데 당장 북한이 침공해서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 때문에 실익도 없을 텐데, 쿠웨이트를 침략한 이라크 꼴이 날 텐데, 한국 국군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해야 될 테니까 미국이 아무리 지켜줘도 해군력, 공군력 없는 한국 해군이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저장과 미래의 일본 항모가 주변에 있고 독도의 해상자위대 해병대가 한국 독도 경비대 무릎 꿇린 사진을 보면서 우리 정부는 뭐하냐고 성토해야 될 걸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뭐라 안 해도 일본의 정치적 상황은 언제라도 보수 성향적 성향을 지키기 위해서 정권 유지를 위해 대외와 시비를 걸 가능성이 농후해요. 그게 어딜까요? 중국? 러시아? 미국? 당장은 우리는 조용히 잘 살고 있지만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제와 벗어난 말이 길어졌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일본은 현재 항모가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양육 수송함만 있습니다. 쉽게 말해 독도함이나 마라도함 같은 함만 가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2019년 다용도 수송모함인 이즈모함이 F-35 기반의 고정익기 운용이 가능한 항모로 개조하는 걸로 결정됐어요. 일본 해상자위대는 헬기 항모를 헬리콥터 호위함이라고 부르는 4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신형이 이즈모급 헬기 호위함인데 이 호위함을 항모로 개조하는 거죠. 그럼 우리도 독도함을 개조하면 되지 않을까 하시겠지만, 일본의 신형이면서 대형인 이즈모급에 비해서 독도함의 체급은 매우 작은 편이에요. 독도함은 만재 배수량은 1.8만 톤급, 이즈모함은 2.7만 톤급. 이즈모함보다 구형이면서 한 단계 아래인 휴가급이 독도함과 동일한 배수량 1.8만 톤급입니다. 항모로서 개축을 위해서는 그냥 갑판만 두껍게 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 이외에 여러가지 개수가 되어야 하는데, 그를 위해서는 독도함은 여력이 없는 수준이에요. 일본도 동일한 배수량의 휴가급은 헬기 항모로 그대로 두고요. 이즈모급으로 항모 개수를 진행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죠. 이전 버전인 휴가급은 자체 방어를 위한 수직 발사관과 S록 대잠 로켓을 가지고 있지만, 이즈모급은 펠링스와 램 이외에는 아무것도 탑재하지 않고 무장에 대한 부하를 최소화하고 있어요. 진수전부터 F-35B를 운영할 수 있다는 의견은 많았어요. 갑판이 넓은 데다가 속도가 30노트 이상이라 스키점프대 없이도 F-35B를 이륙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방어형 항공모함을 보유하는 것은 전범국의 의무인 전수방어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승인했죠. 방어형 항공모함? 어떤 무기인들 방어형이 아닌 무기가 어디 있어요?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이즈모함은 방어형이지만
상륙 해병대를 수송하는 수송함에 대공 방어를 수송하는 이지스함은 공격형 무기니까요. 세계 어떤 전세에서도 항모가 공격형 무기가 아니었던 적이 없어요.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은 자국 국경과 영해 밖에서 방어선을 형성하고 일본 해군의 요격을 위해서 항모를 사용했고요. 곧 공세로 전환하면서 태평양 전쟁의 주역으로 떠올랐죠. 2차 대전 이후에 월남전, 걸프전, 코소보 내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항모는 공세적 군사활동의 중추였어요. 그런데 뭐? 방어형 항공모함? 이게 말 그대로 주변국의 심기를 긁어대는 일본이 할 소린가 싶습니다. 그리고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보수성의 미국의 트럼프 정권이 F-35B의 이즈모 탑재를 지지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항모 개수는 기정사실화됐죠. 개수는 갑판의 내열 처리가 진행되고 향후 아메리카급으로 갑판의 형태가 바뀔 걸로 보여요. 갑판의 내열 처리는 이미 완료된 걸로 보이고요. F-35B의 특성상 운영 체계만 통합되면 많지는 않지만 소수의 F-35B를 현재라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펙 내에 20대의 전투기가 아니더라도 10대 정도의 F-35B가 운영한 전력이라면 그 전력은 무시할 수 없는 전력입니다. 그리고 2차 개장이 완료되게 되면 아메리카급 또는 그 이상으로 전력이 예상돼서 일본은 그 수준의 해상 전력을 이즈모급 2척, 즉 이즈모와 카가를 항모로 보유하게 되는 거죠. 기존의 대함 전투력은 호위함으로 이전하고 헬기 전력은 후가급으로 이전하게 되면 헬기와 고정익이 혼재된 아메리카급보다는 배수량은 떨어지지만 고정익 전력은 거의 유사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F-35B의 추력이 너무 강해서 갑판 중앙의 엘리베이터의 사용 농도가 설계보다 떨어지고 초기보다 항모로 설계된 함선보다는 효율이 떨어질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차기 대형함은 현재 운영 노하우가 결집된 본격적인 항모가 될 거라는 사실은 눈앞에 자명하게 보여요. 어쩌면 그때는 일본 자국산 또는 자국 내에서 생산된 F-35B가 탑재될지도 모르죠. 2021년 하반기로 예정된 영국 항모의 방일 시에 일본이 모자란 F-35B의 해상 운영 노하우만 전수된다면 일본은 동북아에서 가장 효율적인 해상 항공 전력을 유지하는 국가가 될 수도 있어요. 일본이 독도에 가깝지만 일본의 미사일 방공원 내에 항모를 띄우고 F-35B를 대량 발전시킬 때 우리 공군, 우리 해군은 어떠한 일을 해야 될지 의심스러워요. 주변국, 특히 일본이 군비를 추가한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추가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군사력의 사용 목적은 다를 수가 있고 우리의 예측 범위는 늘 빗나가니까요. 하지만 비슷하게라도 가야 할 필요성은 존재합니다. 전쟁은 보드판유의 장기가 아니니까요. 내 모든 장기말을 희생하더라도 상대방의 장군을 잡으면서 끝나는 장기와 보드게임이 아니라 상대방의 장군을 잡으면서 내 말이 모두 전멸하게 되면 손해인 것이 현실의 전쟁이니까요.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 그런 전쟁은 누구도 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부족하긴 해도 그에 준하는 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 해도 큰 의미가 있을 겁니다. 물론 주변국들과의 분쟁이나 대외 활동의 용도는 일단 고려하지 않았지만 우리 항모 건조 계획에 불만이 많으신 분들, 우리 건조 계획의 일을 제시하고 댓글을 올릴 정성이시면 일본 방위성이나 일본 언론의 홈페이지에 가서 댓글 한 줄만 올려주세요. 특히나 요즘은 한일 번역기의 품질이 좋아서 한글로 번역기 돌려서 복붙하셔도 뜻이 잘 통합니다.